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45강 본보기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의 이 인문학 부분이 지금 이제 요번에 끝나죠. 잠깐 볼까요? 이제 인문학이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46강부터는 이제 기술 얘기로 들어갈 텐데 결국은 이 기술을 하기 위한 부분에 인문학이 끊임없이 보약 역할, 자양분 역할을 끊임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 쪽으로 전체가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을 우리 한번 큰 그림을 보시고 자, 우리 60강 구성 중에서 공부는 왜, 뭐 때문에 하지? 요 일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Start with why. 사이먼 시넥이 15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why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인문학 45강 여기가 오늘 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만사형통하기 위한 부분 이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을 이 장표 하나 가지고서 60강 얘기 공철학을 전부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공철학에 올렸었던 얘기가 사람들이 전부 솔루션에만 지금 매진하고 있고 여기 AI에 전부 광풍이 불어서 하고 있는데 드디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메타가 인식해서 알렉산더 왕이라는 28세 된 중국계 미국인을 140억 불의 데이터 부분, 그 회사가 스케일 AI라는 회사인데요. 데이터 라벨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드디어 이제 솔루션 부분 쪽에서 데이터 부분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제가 오늘 아침에 공찰하게 올린 것처럼 Back to the basic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부분이 40%가 있어야지만 데이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공철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한 50명 넘는 분들을 전부 인터뷰를 해서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식 경험과 데이터와 솔루션의 부분을 전부 한번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어, 지금 금방 들어오셨던 우리 담납 이승훈 대표가 제가 이거를 처음에 딱 드렸을 때 제가 하이닉스에서 10년간 했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40대, 40대, 20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 이승훈 대표님 잠깐 한번 얼굴을 잠깐 볼까요? 숨지 말고. 그래서 지금 공철학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공철학에 대한 얘기가.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데이터로 연결되면서 이제 솔루션으로 가는 거지. 그냥 솔루션 개발해 가지고서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메타가 140억 불을 들여서 데이터 라벨링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스케일 AI를.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전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고 기술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많은 20년 이상 된 지식 경험을 어떻게 데이터가 왜 중요하지? Why so? So what? 그래서 뭘 할 거냐? 이 부분은요, 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녹아져 나온 얘기가 없으면은 데이터가 그냥 또 이렇게 그냥 저 뭐야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막 신선식품하고 부패질하고 전부 혼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요렇게 요게 지금 스케일 AI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스케일 AI가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많이 나오는 거를 여기에는 생선, 여기에는 육류, 여기에는 유제품, 여기에는 야채, 요렇게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하는 회사가 140억 불에 요번에 인수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쪽에 있는 나름대로 개발만 하고 있던 빅테크들이 드디어 데이터 부분으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됐고요. 드디어 이제 이걸 유발하라는 데이터주의, 데이터교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시장에 오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20년 넘은 각 분야의 전문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의 많은 그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처음서부터만 하면 이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LLM이 아무리 나오고 그러지만은, 아니, 한국이 소버린 AI 지금 한다고 그러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소버린 AI가 나오더라도 한국 부분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 무슨 데이터예요? 제조 부분의 데이터, 의료 부분 데이터, 국방 데이터, 뭐 나름대로 우리 잘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 부분을 가지려면은 거기에서 여태까지 압축으로 성장해 왔었던 대한민국의 그 지식과 경험을 여기다 덧붙이면 이쪽 부분이 완결판 나름대로의 세상을 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AI의 삼대 강국으로 가자, G3 강국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들이 여기다 에너지 부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 요 부분만 합치면은 우리가 G0까지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과 개념에 대한 얘기, 왜 개념이 중요하냐? 완 페이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완 센텐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완 워드로 얘기하지 못하면요,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세종대왕, 그럼 누구예요? 한글.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딱 한 개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물론 그걸 가지고 풀면은,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가지고선 뭐 해가지고선 왜구를 물리쳐서 23전 23승을 했고, 뭐 이제 얘기가 스토리텔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브랜드를 완워드로 각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나중에 이제 기억하는 부분이 기술 독립군, 그럼 정부철,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계좌 맵에 대한 얘기, 제가 이렇게 지도를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뭐예요?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이 자발적 행동이라는 부분이요, 노자가 얘기한 도란 무엇이냐? 자발적 행동이다. 노자가 얘기하는 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진리가 무엇이냐? 결국은 자발적 행동이다라는 게 노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돈 깨자, 좀 자극적이죠?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요거는 맹자가 한 얘기에 항산, 유항산, 요거는 유항심. 요건 노자가 한 나름대로의 도란 무엇이냐를 한 장으로 이렇게 맵으로 만드는 게 우리 공철학의 책입니다. 자, 마음이 들었으면서부터 이 부분이 2022년도에 양자역학, 양자얽힘이 드디어 이 부분을 뚫리면서부터 세상이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에 영성혁명의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물리화학 이런 부분이 전부 있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을 전부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에 대한 얘기에 기술을 이런 관점 입장에서 컴퓨터 기술, 기계 기술이 아닌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늘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본보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오늘 주제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본보기로 잘 해야지만 우리가 창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얼핏 저런 얘기했죠. 창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지 낯설게 봐야 돼요. 그걸 익숙하게 보면 절대로 창조가 안 됩니다. 낯설게 봐야 돼요. 길을 출근을 하더라도 딴 길로 가보고요. 누구를 보더라도 다르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이게 우리들이 창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보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본보기로 좀 하면은 창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오늘 20가지가 되니까요. 5개씩 끊어가지고서 한 번씩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호 박사님, 제가 이동 중이라 좀 계세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백종태 박사님, 차석근 대표님, 전부 꼭꼭 숨었네. 김본 대표님, 저도 이동 중이라 듣기만 하겠습니다. 김본 대표님, 저도 지금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 그래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최관영 박사님, 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고 코멘트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1번, 말을 할 때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말할 때인지 아닌지 확인 후 부드럽게 말한다. 네. 2번, 어떤 말이라도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고 말한다. 3번, 확인, 만일을 위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번, 거절,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5번, 부탁,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최 예, 박사님 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기 참 힘들어요. 예, 우리가 모델하우스 사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김광석 박사님 6번부터 네, 10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6. 대접.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7. 문제 발생. 정말로 걱정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8. 연락 지연. 늦어서 죄송, 걱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되어서 다행입니다. 9. 취미생활. 그것을 하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0. 선물. 당신이 준 것이라 저에겐 특별합니다.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어,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간의 어떤 내용들을 담으셔가지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 이게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우리가 창조를 하기 위한 생각, 말, 행동하는 부분에 본보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요렇게 한번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장 11번부터 15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최관영 박사님이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11번 부모. 우리 부모님만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12번 다른 의견.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이 인정. 13번 들고픈 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답합니다. 최고입니다. 존경합니다. 행복합니다. 14번 자녀 문제 발생. 속상하지만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눕시다. 15번 어려운 부탁. 시간을 5분만 내어 줄일 수 있으십니까?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 예. 예. 저는 아침마다 우리 최관영 덕분입니다. 최관영 감사합니다. 최관영 보답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찌리리 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예. 우리 최관영 박사님 최고입니다. 음,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음. 사람들한테 같은 말이라도 계속 이렇게 해주면요. 와이프한테도 존경합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들 얘기했을 때요. 자기 마음 세포, 자기 세포가 살아요. 자기 세포가. 자,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우리 김광석 박사님이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네. 네, 거절시 실례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될 때까지. 17. 잘못했을 경우 국가일이라 넓은 맛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익어가는 과정. 18. 화날 경우 또 내가 발에서 화가 났구나 하며 자기를 다스린 함도, 욕심, 성냄. 19. 바라는 게 안 될 때 내 바라는 것 해주려 누가 태어났겠는가 하며 자기 위로. 20. 결과 실패. 방향 OW와 방법. 3회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시작하지 못했구나. 자기 성찰.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통영에서 봤는데 이 세상에는 그
내지는 1,000만 명의 어떤 스승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나열한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익힌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또 제가 한 코멘트 하면 우리 전체가요 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게 잘못하고 뭐 있어요. 그때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푹 과일해서 아직 떨어요. 제가 죽는 날쯤에는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매일 우리 하다 요때 딱 숨이 끊어지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요때가 인생의 정점에서 딱 끝나야지만 제일 행복한 삶이 되는 이때가 제일 맛있는 내가 과일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얘기가요. 발에서 욕심 때문에 발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기대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못 맞춰주고 그거 하니까 거기서 그냥 성질 버럭 내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치가 안 하면 또 마음 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바램을 좀 내려놓을 적에 그게 전번에 제가 얘기드렸던 바람일 상태예요. 바램이 내려져 있는 상태. 그게 바람일 상태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시 바람일 그러면 내가 남을 줬는데 저거 남 줬는데 나한테는 언제쯤 주나 그러고 나서 그 바랬을 때 그러면 이게 그게 상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give and 테이크를 다시 생각할 게 아니고 give and forget 잊어버려라. 이제 그게 바람일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일 상태에 자꾸 모든 문제가요. 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발에서.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빠르게 일단 했고 오늘은 이제 45강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인문학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45강 부분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지난주에 해왔었던 최고수 코칭법 우리 인류의 쓰는 코치법 중에서도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 박사님, 오늘 최 박사님이 제일 좋은데 최 박사님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까요? 이 사이로입니다. 사이로.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사이로에 보니까 풍요, 건강, 행복이 쌓여 있는데, 그 옆에, 음, 두더지를 두드려야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하나만 보면은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네. 예, 아, 전체를 볼 수 있는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사이론 얘기는 우리 지금 모든 얘기가요. 그 사이론은 우리 저쪽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해. 경영학적 입장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노땅들, 꼰대들, 자기 사이로에 갇혀가지고 옆에 걸 전혀 못 봐요. 우리가 풍요만 바라면 건강을 놓치고요. 건강만 바라면 또 행복을 놓쳐요. 이것도 사이로고, 부서간도 사이로가 돼 있어요. 부서간 이기주의. 국가 간 이기주의.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게 사이로에 갇혀 있는 순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얘기, 소통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이때까지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두더지 잡기 할 적에 보면요. 요거 하나 잡으면 그 다음 거 요거 튀어나와요. 요거 잡으면 또 요거 튀어나오고요. 이게 두더지 잡기가 이게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더지가 전번에 그런 얘기 했죠? 빨리 때리면 빨리 나오고요. 빨리 천천히 때리면 천천히 나와요. 이 두더지 잡기가. 그래서 결국 누가 돼요? 치는 사람이 지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모든 거를 천천히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을 통합적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과 기술을 통합 관점으로 보자. 이런 얘기가 우리 주된 얘기입니다. 자, 다음 관점 이동 얘기. 최관영 박사님 계속 한번 해보시죠, 뭐. 자, 관점 이동.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뭐,
그것도 그 애벌레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그 큰 이 날개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는 이 나비라는 또 이 큰 그림을 그리가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좀 그 아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원 큰 목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전번 예. 저하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10%의 목표가 아닌 문샷의 10배의 1000%의 우리 목표를 하는 거를 우리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최 박사님 기억하세요? 예.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이참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노 기술과 예, 저는 이제 이 나노 기술이라는 하드웨어에다가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드는 게 제 어떤 개인적인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분 예, 한 분이 이런 문샷 프로젝트를 각자가 우리가 좀 가집시다 하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기술 독립군에 계속 요구하는 거죠. 자, 요거 견시관 얘기는 우리 차석근 대표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꼭꼭 숨으셨네. 자, 우리 또 최관영 박사님 또 한번 계속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요거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이게 견자가요. 여기에 견자가 있으면은 시자에도 여기가 견자가 아, 있고요. 한자,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의 그 예, 예, 단어라서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 요 전체를 읽어볼까요? 예, 예. 아니, 어, 느낌만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 아,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 여기에서 솔루션이 공장에 있는 상태를 다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한국말인 가범이에요. 음, 근데 과거에는 첫 번째 그냥 to see, 음. 또 그다음에 watch, 요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공장을 그냥 다 보여주고 분석하고. 음,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음, 이 관자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 음, 보여준다는 거는 관을 의미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명상 선생님한테 들은 말 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미소까지, 관에 플러스 미소까지 하면, 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DX,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DX, 그 다음에 AX, 넘어서 SX, 다시 영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것이 기반. 거기에는 인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관에다가 이제 플러스 그 미소를 더 넣는 관자. 이런 데가 좀 의미심장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그 관시관, 전시관 죄송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자의 그 아주, 어, 그, 그, 뭐랄까,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기술 쪽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서 우리 차석근 대표님은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영성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견자가요, 선입견, 편견할 때 전부 이게 전부 고정관념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우리가 무심해 들 적에 방법이 뭐냐면 지관이에요. 멈춰서서 본다. 이렇게 딱 이렇게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딱 멈춰서서 보는 지관이 명상의 방법론입니다. 멈춰서서 봐라. 어디서 봐라? 정상에서 봐라. 이 부분을. 그러면 정상에서 보면 내가 올라왔었던 서북 루트 외에도 다른 안 올라오는 남서 루트 모든 다른 부분까지가 전부가 보인다. 이게 공자의 얘기예요. 일이관지 하나로서 모든 걸 뚫었다. 일관지도 하나가 뚫은 것이 도다.
진리다. 이런 얘기고요. 만법이 율법이요, 만법이 규율이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어떤 분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자기가 그래도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다른 부분하고 다 통하게끔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쪽을, 우리가 지관을 좀 자주 해야 되는 부분 쪽에 정상에 합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인문학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See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보면은 오케스트라가 있죠? 오케스트라의 각자의 지휘자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하셨어요. 그때 회사의 브랜드 하고 아주 연결지어 가지고서 새롭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셨던 부분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성품 만들기, 김광석 박사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성품 만들기, 처음부터 상세히 그리기, 복잡한 작업에는 부적절, 용두사 및 가능성 높음, 단순 작업에 사용된다. 먼저 전체 윤곽 그리기, 점진적으로 구체화, 복잡 프로젝트의 사용.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품 만들기가 처음부터 상세히 그릴 게 아니고 전체를 내다보면서 전개해 나가야 된다. 예, 예.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자가 마음 신변의 날생이거든요. 이 성자가. 그래서 마음을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품격질이라고 있습니다. 성품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격 이렇게 얘기하고 성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품, 성격, 성질에서 그래서 품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품질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온 이유가 그 단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품질이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음이 이거 제일 높은 단계죠. 성품이 제일 높은. 성질은 그 사람은 성질 좋아하는 얘기 안 해요. 성질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품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서 이게 품질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 이제 여기에 중간에 또 격이 하나 있죠.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모든 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살리게끔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들이 전체 인생을 살면서의 마음 공부는 이렇게 가야 되고요. 또 작은 나름대로의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번 부분 누구 최관영 박사님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거는 항상 그림에 많이 나왔던 예, 예. 사항인데, 예, 뭐, to write things right on time, 방향과 방법이 발라야지 바르게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바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그럴 때 또 좋은 방법을 통해야지만 되겠다.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적에 엄청나게 넘어지거든요. 자전거 처음서부터 잘 차는 애기들이 처음에 자전거 탈 적에 저 두 발 자전거를 못 하거든요. 저도 엄청 넘어졌고. 근데 그걸 어느 순간 타게 되는 순간서부터 방향에 대한 얘기하고 방법에 대한 이 핸들 트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도착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동사 be, have, do. 근데 이 do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적에 앞에 right, 이때 형용사 right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부사 얘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혁신을 방향과 방법을 아는데요. on right time. 요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시절 인연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방향과 방법을 알고 그래도 그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해보니까요. 시간이 최고의 스승이더라고요. 근데 그
right time을 아는 게 뭐냐면 우리 공철학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던 대원을 품고 무심해서 영감을 받을 적에 이 right time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디슨이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이 on right time이 참 중요하다. 방향과 방법을 아는 건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그림 하나로서도 모든 얘기를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자, 또 다음 장 최고수 성공 조건 우리 차석근 대표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차석근 대표님. 오늘은 전부 이동 중이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 김광석 박사님. 최고수 성공 조건, 분명한 목표, 확고한 실력, 자기관리, 외부 관계, 해내는 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수가 될 수 있다. 예. 최고수 정도 되면은 우리 인류의 스승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분야에서의 최고의 경지를 얘기를 할 적에는요, 이 5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뭐, 한 개가 좀 찌그러지면요, 그건 아직 최고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서도 프라이어티 넘버 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강영 박사님? 저는 일단 해내는 힘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음, 즉시 2분 내에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나노 기술과 합쳐서 기후 이쪽 부분을 반드시 하고 내가 이걸 될 때까지 죽는 날까지 될 때까지 하겠다. 이 해내는 힘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추진력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차석근 대표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쉬운 거니까. 백종태 박사님? 예,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제 차성근 대표님. 네. 예, 지금 그 최적화에 대한 부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에서 그, 뭐야, 이런 그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금 저 제목이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하면 엔지니어들 개발자냐 자기 기술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 기술이 어떻고 침 튀겨가면서 1시간, 2시간을 얘기를 해요. 3분 지나면요. 거기 모르는 사람이 관심 없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기술을 몰라요.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몰라요. 이 부분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또 계약 부분에 있어 법적 문제가 이게 있어요. 이걸 모르고 나니까 지금 여기 올라가다 전부 힘 빠져가지고 여기에 얼어 죽은 시체들이 세고 셌어요. 이게 10회에 전부 낙오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기술 독립군의 방향을 여기다가 케이블카를 좀 놓자. 태도와 이런 부분을 전부 놔줘 하면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됐다. 그래서 가장 기본한 게 태도가 이게 베이스 캠프예요.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태도가 틀려먹은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일하면요, 그거 아주 큰 낭패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술 독립군에 제가 지금 우리 하는 제가 목표가 요 부분에 있어서의 케이블카를 놓고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자 하는 게 제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번 나무물통의 법칙 어느 분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자꾸 얘기를 해봐야지 이게 늘어요. 나무물통의 법칙 리비 효과라고 얘기 드렸죠? 최
로브 미니멈, 최소에 대한 이런 얘기했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다가요,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슨 자원이에요? 시간이라는 자원, 사람 인적 자원, 머니 자원, 특허 자원, 엄청나게 때려붓고 있는데요. 여기 전부가 새 나가고 있어요. 밑에 구멍도 뻥뻥 뚫려 있어요. 저 바닥에. 그러니까 물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분에 나는 이렇게 잘했다라고서 전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정체를 보면요. 뭔가 지금 크게 돼서 계속 비효율에 있어서 이게 낭비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지금 타운홀 미팅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전부 정부 공무원들이 타운홀 미팅에서 그 수요자들의 얘기를 들어라고 굉장히 저는 비효율 그 정부의 공무원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중심으로서 얘기하면 안 된다. 수요자 입장, 국민의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들어야지만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메울 수가 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도 이 부분을 메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산을 세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잘 써가지고 이 부분을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꾸 메꿔 나가는 그 부분이 왜? 우리는 여기다 물을 많이 채우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물을 많이 채우는 게. 여기다 예산 600조를 때려 보아야 뭐예요? 계속 비효율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든 세상에 해결이 된다. 자,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요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팔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나무 뿌리 속에 있는 까르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냥 속에 항상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습관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칠식이라는 부분이 요 줄기라는 부분이고요. 육식이라는 부분이 요즘 얘기하는 지능, 인공지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오식에 관련한 부분, 안입이 설신이 요 센서에 대한 부분이 요쪽 그 나무에 대한 얘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습관이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명상이라든가 나름대로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습관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습관이 체계적으로 바뀌면 이게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옷 입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온돌 습관, 이게 전부 습관이에요. 이게 전부 이제 전통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습관이 전통으로 이 부분이 전 세계에 지금 나가고 있죠. 지금 뉴욕에도 온돌 아파트가 드디어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온돌에 한번 맛본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못 벗어나거든요. 이 부분이. 다음, 취향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오락이에요.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거는 취향. 내가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문화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조수미, 나오고 지금 여러 지금, 나온 분들이 대통령하고 최근에 그 한 부분이 뭐야? 이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지금 기본이 뭐냐면요. 첫째가 AI, 둘째가 에너지, 세 번째가 문화라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K-컬처, K-팝, K-푸드, K-뷰티 같은 K-컬처로 이어지고 그것이 K-방역. 우리 지금 나름대로 그거 했었을 때 진단과 처방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K-방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분이 지금 요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화로 바뀌어지고 추억에 있었던 부분이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60강 부분도 전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한국에 있어서의 지금 내란 사태가 6개월 만에 진정이 되고 회복력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K민주주의가 선진,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이라든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나아요. K민주주의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저는 2030년으로 보고 있어요. 2030년이 제가 만일 기도 끝나는 날이네. 그때 되면 이건 우리나라가 최고의 G0 이끌 수 있는 문화 강국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고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에 대한 얘기를 최관영 박사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 자동차 운전에서는 뭐 지금 시동과 연료와 운전, 목적지, 기타 하드웨어가 다 골고루 있어줘야지 그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때에 잘 도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45강 배웠었던 나름대로의 태도, 열정, 역량, 면허증, 대원, 무심 이런 얘기 전부 지금 자동차 운전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자동차에 얘기를 하면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면 그거 처음부터 안 됩니다. 타이어가 플랫 펑크 나면요. 처음부터 그걸 시동 걸 필요도 없어요. 그 태도가 뭐냐면 curiosity, openness, risk taking. 태도가 음, 틀려먹으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기술이 아니라 인성이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뼈저리게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호기심이 없어요. 그거 그 사람하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거는 절대로 안 내놓고 남의 거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거 오픈리스 개방이 안 돼요. 책임은 절대로 안 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은 조금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면요. 시동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도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의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연료는 열정이에요. 연료가 없는데 더 이상 나가지 없죠. 아무리 태도가 좋아서 시동을 걸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없으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혼육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45강 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거의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핵심 멤버들은 이제 면허증을 따는 거죠. 이 부분이. 물론 이제 46강부터는 이 면허증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면허증을 따도 목적지가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문샷 프로젝트처럼 대원을 좀 풀어야 된다. 이게 소원을 가지는 것보다도 대원을 가져가지고서 하는 게요. 소원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요. 그래서 대원을 갖고서 가집시다. 근데 이제 가려고 그러면 목적지를 가려면 핸들을 잘 써야 되고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 하는 부분이 무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아직 그게 세상에 나오는 건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이 무심에 관한 이런 부분에 지금 다 경영학적인 프로세스 혁신이라든가 진리 프린시플을 기반으로 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든가 다 하는 얘기를 자동차로 비교해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부분을. 자, 오케이. 자, 다음번 확고한 실력 얘기를 아까 저 큐리오시티 이 부분 얘기했고요. 열정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태도와 열정이 시동과 운전에 관련한 요 부분이 어, 요 태도와 열정이 이 얘기 누가 했냐면요. 이나모리 가족 교사라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아까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살리는 거에 단계가 최고 품격이다. 이 부분이.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지만 되지, 나름대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역량이 뛰어나다, 그거 아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곱셈이기 때문에 이것이 10점 만점에 10점, 열정이 10점 만점에 10점인데, 태도가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곱하면요? 마이너스 1000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제가 이완용을 얘기를 드렸어요. 역량이 장원구제도 했고요. 주미공사도 갔고요. 열정도 뛰어났어요.
근데 지 혼자 살라고 2천만 조선 민족을 노예로 지 혼자 입신양명 하려고 한 마이너스 태도였었기 때문에 성과가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죠. 그 엄청난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게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이제 요 돈 계좌 부분은 어느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 다른 분들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얘기해 보시고 아니면은 자, 우리 차석은 대표님이 제일 자주 참석하셨으니까 차석은 대표님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 계좌 제가 아침에 돈 계좌 요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보면요. 그게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최 박사님, 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돈 계좌 정진 바람에 한번, 요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 돈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게 돈 필요하고요. 사랑해야죠. 예, 그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돈 가는데 마음 가다 보니까 음, 예, 아무리 또 관계가 잘 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 버는 재미가 꼭 필요하다.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근데 바람일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바람을 내려놓고 어 이렇게 서로 관계라든가 또 태도라든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폭발적으로 또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음, 제가 이게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요. 연소가 되려면요. 요 셋 중에서 한 개 없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인화물질과 산소와 점화원 중에서요. 하나만 없으면 연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리비 효과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죠. 왜? 인화물질, 우리 지금 산소가 엄청 많고 점화원 부분이 지금 있는데도 인화물질이 불을 갖다 그어야지만 이 부분이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연소, 불이 붙지 않는다. 근데 그 연소가 화제로 가려면요. 지속적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자전거 이렇게 할 적에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줘야 되죠. 이게 잘 간다고 해서 페달을 놓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가다가는 옆으로 넘어지죠. 이 부분이. 그래서 돈을 그 어릴 적에 젊을 적에 돈을 너무나 많이 번 사람들은요. 나중 가서 말로가 되게 안 좋아요. 이게 항상 돈이 잘 벌리는 줄 알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낭패당하면 전부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 혁신을 해야 되는 얘기가 요 이제 정진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바람일은 바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램을 내려놓을 정도가 되면요. 야, 내가 이 부분에 성장하고 있는 일이네. 야, 내가 이쪽 부분에 나와서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네.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관계가 너무 좋으네. 내가 우리 김광석 박사님의 이진호 박사님의 저 여기 진짜 열심히 참여하고 관계가 너무 좋네.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게 이게 일인지 노는 건지를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돈도 엄청나게 들어오네. 이런 얘기가 되면요. 이게 고압 폭발한 바람일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돈 계좌 정진 바람을 아까 이게 돈 계좌 부분은 돈 버는 재미는 맹자가 얘기했던 유항산 깨어있는 삶은 맹자가 했던 유항심 자발적 행동은 노자가 얘기한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뭐 얘기 하나하나가요 전부 같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를 제가 현대적 우리 기술 독립군 입장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78대 22는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78대 22로 항상 모든 얘기를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잘 생각이 안 되고 그럴 적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할 2푼대 타자면 잘 치는 거예요. 2할 2푼대 22% 타자면. 근데 2할 2푼대 치면 뭐예요? 1000번 나와가지고요, 780번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요. 22%를
다시 또 22% 하면 이게 5%입니다. 그 다음에 22%를 다시 22%를 하면 1%예요. 그걸 다시 22%하면 0.2%, 그걸 다시 22% 가면 0.05%, 다시 2%면 0.01%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는 그래서 잘 이렇게 기준점이 잘 안 잡힐 적은요. 이렇게 78대 22에 대한 우주 법칙으로 생각을 해요.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 78대 22입니다. 공기 중에서 질소와 나머지 비율 요거 이 78대 22예요. 수분과 나머지 비율 이 78대 22는 절대 손해가 없는 유태인의 상술로 이게 진화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 78대 22대 95대 5대 99대 1 비율이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골든 룰이에요. 이 비율이 안 바뀌어요. 왜?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이 비율로 세상이 안정화됐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본인 노력이요. 일단은 내가 22% 안에 들어야 돼요. 내가 78% 안에서 헤매면 안 돼요. 22% 안에 들어야 돼요. 그것이 사업이 됐든 성적이 됐든. 그러면서 주의 도움을 78%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얘기했어요? 노력이요. 주의 도움 받는 걸 노력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도움이 나중엔 95%예요. 그리고 나중에 99%가 주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한 분들의 거의 내면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그게 경지에 올라간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레토의 80대 20 법칙도 여기서 나와서 결과의 80%가 원인 20%에 나왔다. 그것도 인연과의 얘기죠. 백화점 매출의 80%가 20% 고객이 구매한다. 그래서 다변화돼 가지고는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요건 얘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알렉산더 왕, 중국계 미국인 28살 140억 불로 메타가 인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요 필터링 잘하는 나름대로 라벨링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스케일 AI예요. 지금 여태까지는요, 전부 다 오픈 AI고, 구글이고, 뭐 전부 그냥 솔루션,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전부 중둥 사는둥 했는데, 메타가 거기서 방향을 틀었어요. 어디로? 데이터 부분에 라벨링 잘하는 스케일 AI 부분에 요 라벨링, 여기 라벨링 뭐라고 있어요? 베지터블로 라벨링 돼 있고요. 여기에 밑 돼 있고요. 여기에 베지터블 유제품으로 이렇게 좀 요런 게 돼 있어야지만 좋은 제품이 레시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벌써 이걸 뭘로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전에 나름대로 지식 경험에 대한 부분까지 공철학 부분이 거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생존 방향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존재하는 마을의 널뛰기 부분이 결국은 공유와 개방과 조화와 협력과 균형과 전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 죽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너무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지금 계속 개발자들을 전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다 되고 있는데요. 내년쯤 되면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웃돼요. 필요가 없어요. 효성 첨단 소재 어저께 500명 중에서 350명을 교육을 한 우리 최재규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요. 뭐 엄청나게 지금 그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전부 지금 쳐내고 있대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교육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드디어 참 뼈저립니다. 여기 앉아서 눈이 팽팽 돌 지경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코딩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널뛰기 문화로 해야지만 우리가 생존해요. 생존하는 방법은요, 널뛰기 문화로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철학, 우리 ISO, SDG, 우리 이두표 대표님이 ISO 9001 품질 이쪽에 최고 전문가인데,
프로젝트 매니징하고 SDG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2030년까지 17개의 부분을 계속 공철학을 갖다 잘 듣고 봤더니만 이게 SDG UN에 지향하는 부분이 공철학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고 있는 9001 부분을 PDCA로 이것이 나눠집니다. 9001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공철학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또 우리 잘하고 있는 우리 이문빈 대표님이 ESG도 똑같습니다. 또 이걸 봤더니 우리 차 대표님이 여기다 제조 AI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자, 왜 그렇죠? 정상에 올라가면요. 다 통하게끔 됐어요. 일이관지 하나가 통하면 모든 게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고 있는 부분은 공철학은요, 뿌리예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뿌리고요. 여기에 줄기 부분이 뭐냐면은 나름대로 세상의 표준, 스탠다드,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표준에 대한 부분이 요거면요. 여기에 많은 가지가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요것이 SDG가 될 수 있고요. 요것이 ESG가 될 수 있고요. 요것이 나름대로 안전이 될 수 있고요. 요것이 제조A가 될 수 있고요. 요것이 국방이 될 수 있고요. 요것이 나름대로 의료가 될 수 있고요. 전부 저는 이 부분이 천년 묵은 나무를 한번 지금서부터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는 우리 기술 독립군을 운영하고 있는 대원입니다. 문샷 프로젝트예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이제 자료 제작하는 거를 이런 부분을 우리 이두표 대표님이 이렇게 했죠. 이 부분을 공철학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만남 얘기를 발표를 했더니요. 유료 강의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대요. 너무도 참신하다. 이 부분에.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냐? 공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공철학 여태까지 했던 자료를 제가 다 PPT로 다 드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료 제작 프로세스를요. 아주 쉽게 또 공유를 했어요. 여기 대주제, 제미나이를 쓰고, 브리프를 쓰고, 구글 노트에 오디오 쓰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표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모든 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것을 정말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3P와 효과성에 대한 얘기는 좀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좀 영, 혼, 육이 전부가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정상인 사람이 혼과 육이 좀 같이는 있어요. 그거를 영혼육을 삼위일체로 갑시다 하는 게 제가 영혼육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계속 드렸고 요 영혼육이 이렇게 갔었을 적에 우리가 내가 항상 영의 입장에서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영감을 받음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노력을 하면 쉽고 간단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때 영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모든 게 뭐예요? 원칙이고 진리고 지혜예요. 이게 비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된 이 부분이 돼야지만 이게 습관하고 태도로 바뀝니다. 제가 태도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시했죠. 이래야지만 뭐가 돼요? 성공에 대한 부분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성공을 얘기하는 그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 오브 하이리 이펙티브 피플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이 이때 이펙티브의 에피션트하고 다릅니다. 에피션트는 효율이지만요. 이펙티브는요. 방향을 알고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풍요와 행복과 건강의 만사형통을 완샷 문샷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들이 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인문학을 하고 있는 45강의 마지막 제 심장이 뛰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가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 만사형통합시다. 한 큐에 이것 좀 잡읍시다. 그러려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 돼야 되고 우리 같이 연습합시다. 그래서 원칙과 지혜를 알고 습관을 좀 바꿔서 태도를 좀 좋게 해가지고 같이 우샤우샤우샤 나갑시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코멘트 하실 부분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최 박사님 코멘트. 자, 그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전부 다 피드백, 오늘 저 발표를 안 하셨던 분들도 우리 김광석 박사님, 이진호 박사님, 최 박사님, 우리 이승훈 대표님, 그 다음에 백종태 박사님, 김본 대표님 전부 다 피드백, 배운 점, 머리로, 심장으로 느낀 점, 손발로 실천할 점 전부 한번 해주시면은 우리들 후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5강 인문학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